배움과 나눔 미래를 꿈꾸는 평생 학습 도시 우리 동구. 네, 캡틴 플래닛입니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대구 동구청의 새로 런칭한 오디오 클립 주파수 동구 36.5의 세계여행 평생학습 강좌에 저희가 이런 좀 뭐랄까 공적이고 좀 EBS 스타일의 방송을 잘 못하는데 오늘 그래도 이렇게 너무도 감사하게 저희를 불러주셔서 한번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 여행 방송을 주로 하고 있는 채널인데 일부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가 조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좀 알 것 같은데 이제 2부부터 먼저 누르시는 분들이 있다고 또 그래서 1부 가서 듣고 오세요. 네. 듣고 오시면 이게 맥이 이어진답니다. 자, 2부는 1부 말미에 말씀드렸던 대로 스마트한 여행 그리고 안전한 여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한 여행이라고 했을 때 이게 좀 스마트하다라는 형용사가 추상적이에요. 뭐가 어떻게 하면 스마트해지는 거예요? 가장 스마트하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 건 여행에서 표현하고 싶은 건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똑같은 호텔 방에 똑같은 방에서 머무는데 나는 10만 원에 머물렀는데 옆에 사람은 7만 원에 머물러. 맞네요. 배 아프지? 속상하죠. 항공권뿐만 아니고 모든 것들이 지금은 스마트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스마트해지는 만큼 가격도 합리적인 가격이 되는 거고 그만큼 나의 여행의 만족도는 올라간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마트한 여행은 배가 덜 아픈 여행이다. 그렇죠. 네, 충분히 맞는 말 같아요. 네. 근데 현지에서는 서로 얘기 안 해요. 그럴까봐. 그치. 왜냐면 내가 아플 수도 있거든. 맞아요. 그래서 스마트한 여행을 배낭들은 그렇게 보고 계시고 조마가 생각했을 때 스마트 여행의 어떤 특징은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저도 근데 가격이 가장 큰 것 같긴 하고요.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찾는 방법.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배가 덜 아프려면 또 약간 그래도 정보가 어느 정도 서칭은 돼야 이 지역에서 내가 갔던 지역에서 꼭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은 내가 꼭 갈 수 있는 가봤어야 할 지역들을 그러니까 내가 약간 게으르다거나 아니면 정보에 이제 정보가 부족해서라는 이유로 못 가봤을 때 그걸 나중에 알면 또 배 아플 것 같긴 해요. 네. 정보 취득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느냐 네. 이런 또 특징이 있네요. 스마트한 여행에는. 그래 그럼 그 두 가지가 아마 다 녹여져서 이야기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일단 사람들이 저기 갔어야 되는데 못 갔어 보다는 같이 갔는데 내가 얘보다 비싸게 왔어 이게 더 짜증나거든. 배 아프거든요. 그럼 비용적으로 일단 접근을 해봅시다. 그러면 예산이 이제 뭐 패키지나 자유여행이 성격이 다 다르니까 예산이 일단 규모가 다 달라질 텐데 가장 일단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일단 타지로 떠나야 되니까 항공권을 잘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항공 티켓은 어떻게 하면 배가 좀 덜 아프게 살 수 있을까요? 뭐 일부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사고 소화지 드세요 하지 말고 그런 거 안 돼. 아니요, 그러니까 항공권이 뭐 일부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예전과는 다르게 경쟁이 많이 없어졌어요. 네네네. 그래서 어느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를 해도 배 아플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스케줄, 시간에 따라서 요금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예매 시점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항공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티켓을 좌석수를 300좌석을 파는데 300좌석 수를 다 정가로 팔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정가로 팔다가 안 나가면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할인 티켓, 그러니까 초특가 할인 티켓, 할인 티켓, 일반 티켓, 그 다음에 나머지 티켓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45일 전에 이제 1차적으로 풀리고 뭐 출발 21일 전, 뭐 14일 전 이렇게 단계별로 푸는 게 있어요. 가격 차등제가 있죠. 그래서 얼리버드라고 하는데 조금 일찍 내가 여행이 확정이 됐다라 그러면 조금 일찍 항공권을 알아보시는 게 조금 더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오케이. 그러면 스마트한 항공권 구매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최대한 일찍 산다. 맞습니다. 얼리버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 더 많이 잡아 먹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새 뭐 항공 예약 사이트 같은 거 보면은 가격 알림 서비스가 있어요. 가격이 변동되는 걸 알려주는 그런 알림 서비스가 있어서, 그러니까 일찍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내가 2달 전에 살 건데 또 이게
2달 전하고 그러니까 60일 전하고 55일 전하고 가격이 또 미세하게 달라지는 부분도 있어요. 60일 전에 비쌌는데 55일이면 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도 이게 싸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일에 따라서 좀 바뀌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가격 알림을 좀 설정을 해놓는 것도 그 기간 즈음에서. 그럼 그런 알림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받는 걸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약 사이트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스카이스캐너 같은 걸 보면은 알림을 딱 눌러놓으면은 이제 스카이스캐너 앱에서 그냥 알림을 줄 때도 있고 또 거기에 연동된 로그인된 이메일 계정 저 같은 경우 지메일을 쓰는데 지메일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변동되는 거를. 예를 들어 스카이스캐너라는 여행 티켓 비교 사이트에서 이제 알람 서비스를 메일로 하든 핸드폰으로 하든 간에 그거를 받아볼 수 있으면 최신화된 변동사항을 볼 수 있다. 네네네. 요금이 계속 바뀌거든요. 맞아요. 요런 거는 좀 많이들 좀 체크해 보실 수 있을 만한 상황 같네요. 그리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비행기 티켓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사이트 스카이스캐너 같은 데서만 사는 게 거기서 최저가를 찾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가면 또 더 최저가를 살 수 있고 뭐 이런 방식이 있는 거예요? 스카이스캐너는 여러 군데 여행 티켓, 항공 티켓을 파는 곳들의 정보를 한 군데서 모아서 이제 그 가격대를 계속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거기가 반드시 제일 저렴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특정 할인 티켓 같은 경우는 항공사에서 잠깐 푸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여행사에서 프로모션으로 풀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공 스케줄 시간대를 체크할 때는 그 스카이스캐너가 좋고요. 실제 항공권을 구매를 할 때는 그래도 한 2-3군데 정도는 꼭 보셔라. 그 2-3군데가 이제 G마켓이나 옥션이 항공권 취급을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도 요즘에 괜찮고요. G마켓 옥션 쓰세요, 여러분. 네, 거기 G마켓. 항공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투어에도 항공권 코너가 있어서 거기서 봐도 되는데 거긴 이상하게 검색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외에도 이제 항공권을 예약해주는 사이트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스카이스캐너로 대충 한번 쓱 보고 시세를 보고 맞아요. 그 다음에 G마켓이나 옥션까지 들어가서 내가 갖고 있는 뭐 쿠폰까지 먹였을 때 더 싸지면 거기서 사고 뭐 이러면 되겠네. 아니면 또 항공사 직접 그 항공사 스카이스캐너를 내가 눌렀을 때 나오는 그 뜨는 항공사가 있을 거예요. 대한항공이면 대한항공. 근데 그 항공사 직접 사이트로 들어가서 거기서도 한번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예전에는 항공사에서 절대 안 샀거든요. 할인율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항공사에서도 많이 사요. 그리고 같은 비슷한 가격대여도 그 플랫폼을 통한 예약하고 항공사를 직접 통한 예약하고 좀 차이점이 취소나 환불, 뭐 변경 그런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차이가 또 있더라고 미세하게. 직접 예약하는 경우가 좀 더 저렴한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는 좀 다르니까 그런 건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그거 언제 다 비교하냐 하시는 분들은 그냥 패키지 가시고요. 그때 방법이죠.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하나 잠깐 추가하자면 제가 요새 약간 새롭게 알게 되고 되게 좋다고 생각한 건데. 또 스카이스캐너랑 비슷한 사이트인데 카약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카약 있죠. 이거는 그냥 글로벌 플랫폼이긴 한데 이제 가격 비교 사이트예요. 항공권. 여기가 왜 좋냐면 들어가면 둘러보기라는 어떤 그 메뉴가 있어요. 그걸 누르면은 지도가 떠요. 세계 지도가. 그럼 내가 있는 위치 기준으로 현 위치 GPS 기준으로 세계 각국의 이제 주요 도시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항공권 정보가 지도 위에서 떠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정말 난 특정 국가에 꽂혀서 가는 게 아니라면 그걸 보고 이 나라가 있었네 이런 거 처음에 선택할 때 그거 하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처음에 고를 때 약간 그걸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 보고 지금 내 버짓으로 내 예산으로 요 정도는 갈만하겠군 하는 그런 감을 잡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아니면 정말 즉흥여행 가고 싶으면 거기서 지금 이게 싸네? 딱 거기 가도 되고 아니면 내 휴가 기간이 언젠데 어디가 내 예산선에 맞지? 괜찮을까? 그러면 딱 거기가 딱 가지고 이 기능 좋더라고요. 카약, 스카이스캐너, 지금 뭐 G마켓, 옥션 이런 사이트들을 여러 군데 좀 발품을 파셨을 때 현지에서 만난 이제 여행 동료들에게 이제 너 얼마에 샀니? 한번 이렇게 물어볼 만한 어떤 준비가 된다라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직항으로 갈 수 있는 곳들도 직항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유로 갔을 때 비용이 더 싸지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많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사이트에서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진짜 싸게 산 것 같아. 좋았어. 일단 가자 했어. 가서 그럼 이제 숙소를 구해야 되는데 숙소도 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싸게 살 수 있을까요? 뭐 가능하기는 한데 내가 어떤 곳에서 잘 거냐를 먼저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숙박 유형도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뭐 그냥 여러 침대가 들어가 있는 다인실이 있는 뭐 게스트하우스라든지 뭐 유스 호스텔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뭐 가장 핫한 그 집을 빌려주는 에어비앤비라는 에어비앤비도 것도 있고, 있고. 뭐 정확하게 침대를 빌려주는 거기는 한데, 그렇죠. 그리고 호텔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 같은 모텔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숙박 유형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지역 물가도 감안해야 되고, 내가 이번 여행에 대한 어떤 컨셉인가. 나는 정말 배고픈 돈이 없지만 자유여행을 하고 싶어. 그러면 호텔에서 잘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일단 숙박을 정하는 게 저는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나의 예산에 맞는 숙박업소를 찾다 보면 이제 카테고리는 결정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숙박이 결정이 되면 유스 호스텔이나 가격이 낮은 데의 숙박은 크게 발품을 안 팔아도 돼요. 왜냐면은 어디를 가나 금액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어떤 사이트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약을 해도 가격이 다 비슷하니까. 근데 10만 원대 이상, 아니 한 7만 원대 이상의 그 호텔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괜찮은 숙소를 고를 때는 좀 가격 비교를 해야 돼요. 그 가격 비교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도 숙박에 대한 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서 수수료를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수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판매하는 가격들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아까 항공권을 우리가 그 옥션이나 여러 군데 비교를 했듯이, 내가 가고자 하는 데가 7만 원 이상의 숙소다. 그러면은 호텔 예약 사이트를 한 3-4군데 정도는 비교를 해보면, 뭐 호텔스닷컴 같은 데를. 맞습니다. 엄청 많죠. 뭐 아고다도 있고 호텔스도 있고 우리나라의 플랫폼이 야놀자도 있고. 근데 야놀자는 해외 호텔은 좀 약해요. 근데 야놀자로 해외도 서칭이 가능하긴 한가요? 돼요. 야놀자 많이 컸네요. 아니, 당신 모르시는데 네. 야놀자가 전 세계에서 호텔 예약 시스템 1위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정말 많은 세계 호텔들이 야놀자 시스템을 쓰고 있고, 근데 가격은 안 좋아요. 그렇죠. 방금 말씀 주신 가격은 안 좋아요 때문에 그나마 제가 마음을 놓는 게, 저희 야놀자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글로벌 서비스도 있잖아요. 호텔스.com 뭐. 근데 저는 좋은 팁 하나가, 구글 검색이나 네이버 검색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호텔 이름을 치잖아요. 그러면은 가격 정보가 나와요. 이 정답입니다, 진짜. 어디서 예약하는지 나오고. 들어가서 내가 가는 날짜만 딱딱 지정하면, A는 10만 원인데 B는 8만 원이네? 나는 B를 했어요. 8만 원에 갔어. 내 옆방에는 A로 온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하게 호텔 예약도 할 수 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일단 내가 갈 곳의 숙소 이름을 일단 쳐봐라. 맞습니다. 예를 들어 호텔이면 호텔은 이제 정보가 많이 뜨니까. 맞아요. 되게 단순해요. 해외 사이트에서 가격을 보고 싶다. 가끔은 해외 사이트가 더 싸거든요. 영문으로 숙소 이름을 하고 끝에다가 프라이스라고 치면 아주 친절하게 다 나와요. 중학교 영어만 해도 할 수 있네. 맞아요. 특히 그러니까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해외 숙소 같은 경우는 진짜 구글링 하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실제로 전 지금 어제 밤에 이제 제가 터키 여행 계획하면서 같이 갈 친구하고 숙소 관련해서 좀 일정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에어비앤비 통해서 이 숙소가 괜찮냐 않냐 이렇게 추천을 좀 해서, 근데 제가 혹시나 해서 이제 그걸 구글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구글링가 진짜 그 모든 플랫폼의 정보, 그 숙소 플랫폼의 정보가 쭉 나오면서 가격 비교가 바로 되는 거예요. 편하네. 그럼 바로 그 가장 저렴한, 그러니까 또 자체 사이트를 갖고 있는 숙소들도 있어요. 그런 데는 수수료를 어디 안 내니까 거기가 또 굉장히 또 싸거든요. 그런 걸 선택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숙박업소를 하지 않습니까?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 사장입니다. 근데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 물론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데, 게스트한테 수수료를 좀 많이 떼는 편이에요. 다른 뭐 부킹닷컴이나 호텔스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호스트한테 이제 그러니까 숙소 주인장한테 이제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게스트한테 더 많이 부과를 해요. 좀 약간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게스트는 아마 13% 내외, 그리고 호스트한테 한 3%밖에 안 받아요. 수수료를. 게스트가 거의 다 수수료를 낸다는 거죠. 그리고 부킹닷컴에서 해야겠네. 네, 그래서 근데 에어비앤비에만 있는 현지 호스트가 운영하는 숙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쓰는 것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저기 등록돼 있는 숙소인데 에어비앤비도 있다 하면은 무조건 구글링을 해봐라. 그러면은 에어비앤비 왜냐면 10몇 프로라는 게 적지가 않아요. 그죠. 작지 않아서. 네. 그래서 뭐 차이가 은근히 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항공권을 구매하듯이 숙박업소도 스마트하게 구매를 하려면
역시나 이것도 인터넷 안에서 좀 발품을 팔아야 되는데 구글이나 또는 네이버 같은 검색 사이트에서 가고자 하는 숙소 몇 개를 정해놓은 후보가 있을 테니 그런 숙소들을 한번 직접 검색을 해서 가격 비교를 해서 사면은 내 옆방에보단 배가 덜 아프게 잘 수 있다. 그럴 수 뭐 있죠. 그런 접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소까지 스마트하게 잘 구하고 왔는데 이 정도까지만 좀 스마트하게 구매했으면 현지 와서는 뭐 니나 내나 내는 수준이 비슷하지 않을까? 현지에서도 좀 뭐 구매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한 무언가가 있을까요? 많죠.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뭐 숙박도 그렇고 그 항공권도 큰 비중을 하지만 현지에서 쓰는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예를 들어 뭐 구멍가게에서 뭐 살 때 그때는 뭐 스마트한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 현지 뭐 식대나 구매를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네. 동등하지만 여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생겨났는데 뭐 전북 투어 패스, 패스. 그다음에 뭐 서울권 내에서는 자전거 이용 패스, 이렇게 그 각 도시 아니면 각 국가마다 여행자들을 위한 이런 패키지 패스 상품권을 많이 팔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있죠. 제주 패스. 제주도 있죠. 제주 올레 패스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유럽만 해도 유레일 패스가 있고 또 나라마다도 또 기차 패스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패스를 잘 활용하면 똑같이 여행을 해도 드는 비용이 다르다. 내가 이동할 때 이동 수단을 건건히 계산하느냐, 여행 기간 안에서 패스를 끊어서 자유롭게. 맞아요. 뭐 예를 들어 놀이공원에서 자유이용권 끊고 타듯이. 근데 이게 뭐 단순히 교통권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현지 뭐 관광 입장을 포함되어 있는 패스권들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하루 반나절 패스권들도 있고, 그러니까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는 여행자들을 위한 어떤 패스권,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 서비스를 놓칠 수가 없어요. 한번 이용을 해보면 내가 낸 금액보다 더 많은 혜택들이 있거든요. 지자체 그 각각의 도시들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패스가 갖고 있는 특징이 그 여행지에 있는 정부 또는 지방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좀 보전을 해주는군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민간에서 이제 기업에서 그런 상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근데 똑같이 코스를 해도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비용적인 걸로. 야, 이런 게 또 있구나. 그러면은 항공권 싸게 구했어. 그리고 숙소 싸게 구했어. 끝이 아니네. 가서 패스가 있는지를 또 한번 알아봐야 되겠군요. 그래서 패스가 뭐 예를 들어 교통수단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들리고자 하는 유적지 관광지에 해당하는 패스일 그렇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서칭을 해보셨을 때 스마트한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패스권 관련해서 또 이어지는 건데 네. 요즘에는 그 관광지 입장권이라든지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플랫폼으로 예약을 할 수 있어요. 야놀자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야놀자 광고하세요?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래도 여행 플랫폼이니까. 몇 주 샀는데. 근데 야놀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루브르 박물관을 갈 거다. 그러면은 구글에서 루브르 박물관 입장권이라고 치면 네네. 이 할인권을 파는 사이트들이 또 많이 나와요. 거기서 가격도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또 누구는 20유로에 들어왔는데 나는 10유로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 차이까지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대한 입장권에 대한 것도 한번 미리 검색을 하면 훨씬 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젊은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학생증 같은 거, 인터내셔널 학생증이나 그런 거 사전에 발급해 가시면 해외 나갈 때 좋죠. 그 입장권 관련해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학생증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학생증일까요? 근데 그게 통용이 안 될 수도 있고 각 학교마다 인터내셔널 학생증을 발급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아마 학교 안에 무슨 처라든가. 내가 우리 학교에 학생처를 가서 현재 그 국문으로 된 학생증 말고 그렇죠. 영문으로 된 국제 학생증을 발부를 받고 그걸 갖고 여행을 갔을 시에도 혜택을 볼 확률이 있다. 근데 그게 은근히 그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유명한 그 뭐 국립박물관이나 예를 들어 방금 뭐, 루브르, 아니면 그런 데들이 가격대가 되게 높은 편이에요. 우리나라가 좀 유적지 관람 싼 편인데 외국은 굉장히 좀 많아서 그러니까 높은 편이라 진짜 50% 할인만 받아도 꽤 절감할 수 있거든요, 예산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분들 특히. 그렇군요. 이게 혹시 뭐 비단 고등학생, 중학생들도 가능할까요? 대학생들 말고도? 미성년자는 그건 아닐까나? 잘 모르겠지만 근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미 청소년들이면 청소년 할인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국제 학생증, 또 우리 운전면허증도 마찬가지잖아요. 국제 운전면허증이면은 그렇죠. 또 해외에서 바로 운전을 하니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지에서 패스권을 활용했을 땐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배가 덜 아프게 여행을 할 수 있다. 뭐 사실 웃자고 배가 덜 아프게라고 했지만 이런 게 정말 스마트한 여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마트한 여행도 스마트한 여행이지만 가서 즐겁게 돌아와야죠. 네. 안 다치고.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안전 여행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비용적인거나 그 효율적인 여행도 좋기는 하지만 해외 국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국내도 해외에도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잖아요. 네. 근데 모두 다 안전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알지만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여행을 가는 분들한테 저는 꼭 세 가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 가지. 꼭 지켜야 될 세 가지. 안전 강사. 네. 1번. 첫 번째는 해지고 나서는 가면 안 돼요. 아, 돌아다니면 안 돼요. 해지고 나서는 조금 행동을 좀 조심히 맞습니다. 하라. 이게 우리나라는 해가 지고 나서도 치안이 어느 정도 좋잖아요. 우리나라 치안 좋죠. 그리고 의사소통이 뭐 문제 없이 잘 되니까 밤늦게 다니는데 해외에는 그렇지 않은 도시들이 많아요. 그래서 해가 지고 나서 내가 잘 모르는 곳을 돌아다니는 거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된다. 해지고는 몸 좀 사리자. 맞아요. 그거는 정말 피해야 될 일이고요. 예를 들어 뭐 밤 9시, 10시까지 밝은 그 백야 현상일 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게? 근데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는 다니지 말자. 여기서 포인트는 몇 시, 밤 이게 아니라 어두워졌을 때. 네네.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시간대는 다니지 말자. 오케이.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현지 사람들도 위험하다고 하는 건 하지 마라. 이거 맞습니다. 이런 건 중요하죠. 네. 그게 뭐냐면 그 가면 안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러니까 가지마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가시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호승심에 이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호승심, 모험심. 예를 들어 아까 우리 MBTI 좀 유니콘 애들 있잖아. 맞아요. 새로운 데 가보려고 하는 애들. 그런 친구들이 좀 화를 입을 수도 있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랑하지 말아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그 자랑이라는 게 어떤 자랑이냐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요즘 뭐 좋은 스마트폰 갖고 다니잖아요. 좋은 카메라 갖고 다니잖아요. 좋은 의상 있잖아. 다 좋기는 해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카메라를 숨겨야 될 때도 있는 거고요. 내가 가는 곳의 성격에 따라서 타겟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 다닐 때는 나는 이방인이라는 거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꼭 잊지 않아야 될 것 하나가 나는 아무리 내가 여길 많이 와봤어도 난 여기선 이방인이다. 그럼요. 이런 마인드를 잊지 않아야 되는군요. 그러네요. 이게 뭐 지표적으로 따졌을 때도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력이 이제 10위권 대 12위 초반권 대니까 어느 나라를 여행 가도 웬만해서는 우리나라가 더 잘 사는 상대적으로 잘 사는 상태의 이방인이 될 테니까 뭐 꼭 제가 한국인이란 걸 알고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 이제 흑심을 품은 사람들한테는 타겟이 될 확률이 좀 높아지네요. 그럼요. 뭐 갖고 있는 핸드폰, 갖고 있는 카메라, 입고 있는 옷만 봐도 저 친구 조금 그래도 좀 주머니 사정이 괜찮은가 본데라는 걸로 벌써 타겟이 잡힐 확률이 높아지니까. 맞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특정 지역에서는 야 한국인들은 돈 많아, 한국인들은 뭐 좋은 거 많이 갖고 소문이 다녀라는 났죠. 소문이 나는 지역, 났다는 지역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티가 나면은 바로 야 저기 어디 누구 왔더라. 그러다가 그 편견은 제가 다 깨줄 수 있는데요. 네. 진짜 제가 뭐 안 들고 근데 다니거든요. 심지어 이 얘기했던 사례 지역이 한국인이 많이 가는 유럽이에요. 유럽에서 한국인을 타깃으로 하는 사건 사고가 많아요. 이게 또 유럽이 유난히 또 우리 속칭 그 쓰리라고 하죠. 소매치기가 또 워낙 많아서 한국인들이 좀 많이 화를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그 상황에 이제 만약에 처하는 걸 좀 가정하자면 뭐 내가 소매치기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뭐 위협을 당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냥 주시는 게 좋아요. 거기에 내가 대항을 해서 안 뺏기려고 싸우거나 싸우고. 하면 왜냐면 진짜 처음엔 칼을 들고 있던 애가 나중에 총을 꺼낼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도 제가 남미를 여행할 때 들었던 게 이제 어떤 일본인 여행자가 그 뺏겼는데 쫓아가다가 총 맞아서 그 사망했던 사건이 굉장히 그때 유명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각만 하고 가면 안 되네. 총을 꺼내네. 변수가 아예 스케일이 달라버린 변수들이 나와버려서 뺏겼다 하고 그냥 끝내야겠네. 네, 물론 이제 정말 약간 서로 힘겨루기 살짝 하는 정도면 뭐 어떻게 내가 이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이제 뭐 흉기가 나온다거나 하면은 이제 이거는 좀 차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네. 보라고 스마트하게 엄청 싸게 비행기 티켓 구했지 숙소 구했는데 지갑 털리면 끝이라고. 그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배낭돌이가 언급했던 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가 이방인인 걸 잊지 말고 그 국가의 사람들한테 과시하지 말고 어두워졌을 때 또 현지인도 안 가는데 그런 데는 좀 사리고 하지 마라. 하지 말고 가지 말라는데 가지 말고 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 오케이. 딱 어른들 말 들으면 돼요. 네, 맞아요, 진짜. 자 그런데 그런 걸 조심을 해서 무사히 돌아올 수도 있는데 또 가끔 예외가 발생을 해서 불상사가 생겼다고 합시다. 네, 네.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떤 사후 처리 방식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대비해놔야 되지 않을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상황이 많을 건데 저는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한테 꼭 추천을 하는 게 여행자 보험이에요. 여행자 보험. 여행자 보험이 뭐 도난에 대한 뭐 이런 금전적인 해결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신체적인 뭐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거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편한 여행을 위해서 갔는데 사고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에 걔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게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여행자 보험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에서도 여행자를 위한 안전 채널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뭐 긴급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현지의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줘서 해결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 외교통상부가 열심히 하지만 너무 많은 국민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워낙 많을 테니 네, 쉽게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조치가 늦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앞에서 추천드린 여행사 보험은 처리나 과정이 엄청 빠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긴급 상황일 때에 여행자 보험이 있으면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를 좀 이야기해 주고 뭐 싶습니다. 짧게든 길게든 뭐 예를 들어 뭐 한 달짜리 어디 여행을 간다, 뭐 일주일짜리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여행 출발일부터 또는 출발일 전부터 그리고 돌아왔을 때까지 뭐 넉넉 잡아 D+1일 정도까지 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여행자 보험을 들어놨을 시에 그러면 집에 들어오는 순간까지는 그래도 그 여행자 괜찮아요. 보험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뭐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되면 여행자 보험 콜센터에 무조건 전화를 해서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어떠한 과정을 밟아야 되는지를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여행자 보험 플러스로 이제 제가 이제 장기 여행을 하면서 그 경험했던 비상 상황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팁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 세계 곳곳에 가도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한인 회를 구성을 하거나 한인 뭐 커뮤니티가 있죠. 단체가 있거나 그런 게 많거든요. 수리남. 그래서 가고자 하는 곳에 대한 한인 연락처를 저는 몇 개 정도를 가져가기를 전요한 목사님 계실까요? 권장을 드려요. 이것도 좋은 팁이네요. 맞아요. 뭐 병원을 가게 돼서 언어적인 문제가 있거나 그다음에 내가 뭐 분쟁에 휩쓸릴 수도 있고 그럴 때는 현지에 있는 한인들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야, 방금 조마가 수리남 이야기에서 싹 이것도 못 믿는 거였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갔다가 예를 들어 뭐 소매치기를 당해서 내 귀중품을 잃어버렸다. 이런 것도 보험사에 연락을 취했을 때 맞습니다. 보험 적용을 받으면 어느 정도 보전을 받으니까. 네, 그래서 여행자 보험이 또 종류가 근데 엄청 많긴 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잘 비교를 해보시고 상해까지 포함되느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특히나 이제 핸드폰 무실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또 의외로 내가 싸게 한다고 보험들 내기 아까워 그럼 싸게 한다고 도난 무실 이런 거 안 되는 것도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또 근데 의외로 진짜 분실이 많거든요. 도난도 많이 나가고. 그렇죠. 뭐 따져봤을 때 현지인이랑 뭐 육탄전을 벌이는 확률보다 핸드폰 그렇죠. 잃어버릴 확률이 훨씬 높거든. 그런 게 잘 적용될 수 있는 상품을 고르셔서 그래도 뭐 혹시나 후에 불상사가 일어나도 좀 보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 정도는 좀 마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좀 더 많이 해주는 보험 같은 경우는 뭐 진짜 현지에서 병원까지 예약해주고 통역까지 해주는 보험들도 일부 있긴 하니까 뭐 아무튼 너무 고마워요. 보험사. 네, 맞아요. 저도 예전에 막 길게 여행할 때 그런 상품을 들었었는데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어가지고 잘 찾아보시면 진짜 적합한 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하고 안전한 여행을 한번 복기를 해보자면 항공권, 숙박업, 그다음 현지 패스권까지 여행을 떠나기 전에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조금 발품을 팔아서 내 옆에 있는 친구보단 배가 좀 덜 아픈 선택을 하고
현지에서도 역시나 안전하게 여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배낭도를 아까 중요하게 이야기해줬던 나는 이방인이다. 이 마음을 잊지 말고 지내시고 그리고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불상사를 대비해서 여행자 보험은 꼭 드시라. 여기선 아끼지 말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긴 시간은 아니었고 짧은 시간 동안 그래도 저희가 그래도 집약해서 갖고 있는 정보를 드리느라 조금 숨가쁘게 왔지만요.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들이 좀 많이 해결되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여전히 이거는 좀 더 이야기가 필요한데 하는 게 있을 텐데요. 다행인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러한 내용들은 네이버 오디오 클립 캡틴 플래닛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너무 많이 해놨어. 아니죠. 동구청한테 오실 분들은 오시고요. 대구 동구 36.5, 주파수 36.5도 이제 앞으로 이제 막 시작을 하셔서 이제 앞으로 정말 많은 강좌가 열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여기서 정말 많은 정보들을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믿어요. 맞아요. 이 부족한 3시 여행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많은 청취자분들, 많은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큰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대구 동구 저희가 개인적으로 한번 또 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연이 닿았으니까. 뭐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요? 뭐 동인동 갈비찜 이런 거 먹으면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죠. 네, 그럼 지금까지 저희는 캡틴 플래닛과 세계 여행이라는 이름의 여행 팟캐스트, 여행 오디오 클립 방송 진행자들이었고요. 지금까지 대구 동구에서 진행하는 주파수 동구 36.5의 세계여행 평생학습 강좌 2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